자, 그러면 자, 대통령님께 군이 국민을 속였던 정말 심각한 것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군이 국민을 속였던 거.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네요. 지난주 어린이날 5월 5일 어린이날에 이나영님 기레빠시 아시는군요. 어린이날에 새날에 예,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한테는 공개하지 않은 영상을 거기서 이제 공개를 했어요. 뭐냐면 지난번에 잠수함이 천안함을 반토막 내는 화면은 보셨잖아요. 우리 여기서도 보셨는데 그 원본 영상은 새날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원본 영상은. 예, 그런데 그거를 우리 가족분들한테 설명을 안 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제가 나중에 이걸 갖다가 USB에 담아서 청와대 보내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영상 한번 보십시오.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자, 쭉 흘러가서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TOD입니다. TOD. 백령도의 함수와 한미가 분리가 되네요. 이거 원본 영상입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원본 영상입니다. 함수, 한미 사이에 까만 점이 있고 한미가 점점 들어가면서 꼬리가 하늘로 쳐들고 있고 까만 점은 한미 쪽에 가까이 있지요. 까만 점이 한미 부근에 있습니다. 자, 함수는 가만히 정지해 있죠. 그런데 까만 점이 오른쪽으로 서서히 이동을 하는데 한미는 거의 다 깔아앉고요. 이 까만 점이 물속으로 또 쑥 들어가면서 함수하고 물속에서 접촉이 일어나면서 함수가 빙그르르르 회전을 합니다. 자, 함수가 빙그르르 회전하는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반파되어서 자 TOD 이게 지금 왼쪽으로 전부 조류로 쪄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TOD병이 화면을 조절합니다. 다시 영상의 한 중심으로 갖다 놓습니다. 지금 수중에서 한미는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한미는 사라졌고요. 잠수함 코닝타워가 드러난 채 물속의 수중에서 천안함 함수와 부딪히는 상황에서 함수가 한 바퀴 돕니다. 멀쩡하게 표류하던 함수가 한 바퀴 선회하는 것은 물리적인 접촉이 있지 않고서야 일어날 수가 없지요. 까만 점은 여전히 보이는데 갑판 쪽에 앞쪽의 유리창은 함교의 유리창이고요. 오른쪽에 나타난 까만 점은 생존 대원들이 갑판으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자, 갑판 위에 까만 점은 이게 TOD, 즉 적외선 카메라이기 때문에 따뜻한 부분은 온 색깔이 짙게 나옵니다. 그래서 함교 유리창 내부는 실내이기 때문에 함교 유리창이 앞부분에 까맣게 나오고요. 오른쪽에 까만 부분은 생존 대원들이 막 갑판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천안함을 반파시켰던 코닝타워는 지금 함수에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지요. 저 대원들이 저 야간에 밤 9시 지금 TOD 영상으로 저렇게 보이지만 그죠? 그렇지만 저때 야간에는 깜깜하게 달빛은 조금 있었습니다. 달빛은 조금 있었지만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물 위에 있는 저 코닝타워를 봤을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진술서에도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잠수함의 코닝타워가 함수함이 사이에 있었던 부분, 그 다음에 잠수함 본체 일부가 드러나는데 이 영상에서는 못 잡습니다. 이 영상은 원본 영상이기 때문에 잠수함 본체가 살짝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은 나중에 그 부분을 딱 따서 집중적으로 저속하고 확대한 영상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천안함 함수와 한미를 분리시켰던, 천안함을 반파시켰던 그 물체의 코닝타워가 천안함 함수 뒤쪽으로 서서히 나타날 겁니다. 오른쪽으로. 자, 이제 나타났죠? 나타납니다. 여기 코닝타워 물체가 함수 뒤쪽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대원들은 갑판 위에 모여서 있습니다. 아마 봤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 까만 점이 점점 함수하고 멀어집니다. 왜? 이게 지금 현재 이동 조류에 따라서 왼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요. 표류를 하는 상황인데 이 까만 점이 함수하고 반대 방향으로 점점 이동한다는 의미는 동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TOD병 보세요. 이 물체를 인지하고 함수와 이 잠수함을 동시에 화면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죠? 두 물체를 같이 잡기 위해서 함수를 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라져가는 그 물체를 함께 이제 영상에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 리론은 이제 10초 단위로 제가 지금 이걸 건너뛴 건데요. 자, 함수, 까만 점. 그죠? 함수와 까만 점이 있고, 이 물의 궤적이 쭉 이렇게 궤적이 나오죠. 이동하는 궤적. 자, 이 뒤에 부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셨다시피 고속정이 세 척이 오잖아요. 고속석 세 척이 오는데 세 척 중에서 한 척만 천안함 옆에 있고 나머지 두 척은 바로 저 물체를 찾으러 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함수 쪽으로 까만 점이 이동할 때 함수가 이렇게 한 바퀴 빙그르르 도니까 사이즈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10초 단위입니다. 10초 단위로 함수가 빙그르르 선회하는 모습을 시간별로 이제 캡처한 화면입니다. 동력을 상실한 함수가 선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어떤 모멘트 값이 있었을까? 수면 하부에서 물리적인 접촉 모멘트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접촉해서 충돌한 순간 해서 반파되고 난 직후의 모습을 확대하고 아까 보셨던 그 원본 영상, 그 원본 영상에서 딱 중요한 부분을 확대하고 저속으로 돌려서 GIF 파일로 변환시킨 겁니다. 예, 그걸 보면 순간적으로 살짝 바디가 이 잠수함의 선체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시커멓게 보입니다. 이 밑에 함미, 함수 그 사이에 예, 이게 반파 직후의 영상입니다. 아마 이렇게 저속으로 또는 확대해서 분석하리라고는 국방부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죠? 예,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저는 요 녀석이라고 보는데요.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인데 요 녀석이 요렇게 수면의 일부분이 드러났던 거죠. 얘 윗부분이. 수면 하부는 여전히 있고 길이가 얘가 57.3m입니다. 57.3m. 길이가 60m라는 것은 한 주호 준이가 사고가 난 3일 뒤인 29일 날 사고가 26일 날 발생하고요. 이틀이 지난 28일 날 함수와 함미를 찾고요. 함수 함미에는 제1부표, 제2부표를 설치를 하고요. 그 하루 다음 날 한주호 준이가 어선을 빌려서 어군 탐지기로 찍어서 길이 60m짜리 물체를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KBS 기자 세 사람, 황현택 기자, 최영윤 기자, 이병도 기자 이 세 분의 기자가 백령도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한주호 준이와 물속에 함께 들어갔던 UDT 대원들과 함께 열흘 동안 같은 집에서 기숙을 하면서 취재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또 그러한 내용이 방통위에 제소가 되어가지고 방통위에 나가서 진술한 내용 가운데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천안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주십사고 황현택 기자님한테 만나서 부탁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회사에서 나가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녹취록 전량을 제가 받아서 2012년 2월 달에 그 당시에 취재 내용들 전량을 녹취록을 받아서 서초동에 가서 공증을 해서 그것을 재판부에 제출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반파를 시킨 녀석이 저는 바로 요 녀석이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요 녀석이
여기서 이렇게 잠시 떴던 장면이 화면상에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물속에 함수는 47m거든요, 길이가. 근데 옆으로 비스듬히 있으니까 지금 대략 보면 한 30m 정도 수준 돼 보이고요. 한미는 폭이 1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코닝타워가 올라왔던 것은 2, 3m 정도 된다고 보고, 수면 위로 잠깐 드러난 부분은 한 10m, 한 20m 수준은 수면 위로 올랐지만 물속에는 57.3m가 덩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함수와 부딪히니까 함수가 한 바퀴 빙그르르 돌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영상. 지금도 국방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있는, 지금 현재도. 그러면서 국방장관이 국회 국방위에 가서 천안함은 북의 소행이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 예,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고요. 예. 넘버1 고속정이 천안함 옆에 와서 딱 멈췄는데 넘버2 고속정이 달려와서 휙 지나쳐서 갑니다. 아까 그 점을 찾아서. 이번에는 넘버3 고속정이 와서 천안함 옆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휙 지나가서 다시 따라갑니다. 예, 잠수함 쪽의 상황이 천안함보다 2배나 더 중요하다는 유치한 산술적 증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훨씬 2배나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 날, 사고 다음 날 이틀 동안 천안함 함수 함미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날 함미를 찾아줘도 묵살을 합니다. 우리 가족분들 분노하셔야 돼요. 어떻게 46명의 대원들이 함미와 함께 가라앉아 있는데 저렇게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가고 이틀 동안 내버려둘 수가 있으며, 사고 다음 날 해경이 저 함미를 찾아서 통보해 줬는데도 묵살할 수가 있습니까? 함수가 16시간 22분이나 떠 있었는데도 전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계속 찾고 있다고 거짓말만 반복하면서 가라앉도록 내버려뒀는데, 그 안에서 방모하사 시신이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배의 제일 낮은 곳, 뒤집어지고 나면 제일 높은 곳에 가 계셨잖아요. 자이로실에. 공기를 찾아서 마지막까지 가 계셨잖아요. 네, 이런 현실을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2015년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방사청장을 질타하시던 대통령님, 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님, 지금 대통령님 되셨잖아요. 국방장관 불러서 치도권을 내십시오. 진실이 뭐야, 천안함. 조작된 거 말고 사실대로 조사해 와라고 지시하십시오. 저런 군인이 어떻게 국방장관을 하고 있습니까? 폭발이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국방장관입니까? 그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 국방부 장관은 지금 이 시간에도 대통령님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폭발의 전제 여부도 구분하지 못하는 군인에게 대한민국 국방의 중책을 맡기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우리 대통령님한테 간곡한 편지로 보낼 겁니다. 오늘 편지를 쓸 건데요. 제목은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7번째 브리핑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6번 브리핑을 드렸거든요. 대통령님 되시기 전에 마주 앉아서 브리핑 드린 것이 2번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편지 형태로 대통령님 되시고 난 뒤에 보냈던 브리핑이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는 이미 청와대로 등기우편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지를 드리면 7번째 브리핑, 온라인 브리핑이 되는데요. 물론 그 내용은 청와대에 보낼 것이고요. 일부 그 내용 가운데 진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또 관계부서에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돌고 돌다가 그냥 그냥 표시로 끝나버리는데요. 아무튼 대통령님께 제가 브리핑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의 의무감도 있지만 또 그것을 들여다봐 주십사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동안 오늘이 제가 보내게 되면 7번째 브리핑이라고 하면 그 앞에 6번의 브리핑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찾으면 있습니다.
뭐 알게 모르게 쭉 제가 해왔던 방식이 있습니다. 저의 방식, my way.